넷플릭스 신작 지옥에 떨어집니다를 보고 왔습니다. 地獄に落ちるわよ。 실화 기반의 시리즈고요. 일본에서 점성술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다가 사기꾼이라고 폭로까지 나서 방송에서 퇴출된 여자 호소키 카즈코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에 기반한 픽션이고요.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대를 잘 타서 성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걸까? 어떤 쪽일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카즈코는 1930년대 도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10살쯤 됐을 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가 됐어요. 배경을 보여주는데 무슨 6.25라도 겪은 줄 알았거든요. 오빠도 죽고 아빠도 죽고 엄마가 남은 애들 먹여 살리려고 기모노 남은 걸 팔아서 암시장에서 미국 맥주를 사요. 오뎅 포차에서 팔려고.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병은 버드와이저인데 내용물은 그냥 보리차였거든요. 엄마가 망연자실해서 있는데 카즈코는 그걸 다시 들고 나가서 엄마가 다 팔 때까지 돌아오지 말래요 이러면서 팔다가 바로 들키고 흠씬 두들겨 맞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친 카즈코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속는 사람이 나쁜 거잖아. 속이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엄마는 남을 속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나쁜 일이야 라고 훈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전혀 안 통하는 아이였습니다. 결핍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같은 상황에서도 엄마 걱정을 하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애는 원래 이런 애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운영하던 오뎅 선술집에서 울음 연기하면서 단골들한테 용돈벌이 좀 하다가 더 큰 돈을 벌겠다고 몰래 캬바쿠라에 들어가요. 단골이 늘어야 지명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도 울음 연기를 통해서 단골들의 마음을 얻고 지명 1위를 찍습니다. 근데 사장한테 노란하고 몸을 팔 위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사장이 맨날 쓰는 수법이었어요. 좀 먹히겠다 싶은 애가 들어오면은 일부러 같이 일하던 여자애들한테 괴롭히게 시키고 그럼 그 애가 사장한테 상담을 하고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줘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뎅집에 있던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살아나요. 살아나자 하는 말이 나 가게 차릴래 였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의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서 이 살아가는 생리를 좀 배웠다고 해야 될까? 다음 방식이 나중에는 본인의 주 무기가 됩니다. 엄마 오뎅집의 단골 부자 아저씨한테 투자를 받아서 역 앞에 주먹밥집을 내요. 공장 다니던 언니도 불러다가 뒤에서 일을 엄청나게 부려먹으면서 6개월 만에 권리금의 세배를 받고 이 가게를 팔아버립니다. 언니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주먹집을 팔았어? 라고 따지니까 응? 언니는 그냥 도와준 거잖아. 상의를 왜 해? 라고 하거든요. 와우. 전 여기서 이 여자 완전 나르시시스트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도 도구예요. 본인이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위한 도구. 미안함이라든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주먹밥집을 판 돈으로 직장인이 많은 동네 신바시에서 캬바쿠라를 냅니다. 20살인데 마담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더 큰 돈을 위해서 긴자까지 진출을 해요. 신바시는 도쿄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한잔하러 가는 동네 느낌이고 긴자는 비싼 땅값만큼이나 고급 유흥이 몰려있는 동네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스테이크 집에서 강남 파인다이닝으로 크게 확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20대 초반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중간에 야쿠자한테 사기도 당하고 아주 큰 빚도 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운명의 남자를 만나고 나이트클럽에서 디스코 클럽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갈아타면서 부를 확장해 나갑니다. 물론 그 운명의 남자도 야쿠자 두목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운인 것 같지만 시대가 흘러가고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여자였거든요. 직감적으로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딱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돈이 너무 흘러넘치다 보니까 깨끗한 것보다는 좀 지저분한 곳에 돈이 많이 모였던 게 문제였던 거죠. 아무튼 그러다가 한 인기演歌 가수를 만나게 됩니다.
홍대가 합전에도 나가는 엄청난 인기 스타인데 남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카즈코가 "내가 널 도와줄게. 죽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남자친구였던 야쿠자 두목까지 동원해서 빚쟁이들을 회유하고 지방 무대까지 돌면서 그演歌 가수를 탑스타로 재기시켜 줍니다. 빚도 다 갚고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카즈코가 얘기해요. "아 정말 아끼는 동생이었어. 내 친자매들하고는 연이 다 끊겼지만 그 대신 정을 이 아이한테 다 쏟았던 것 같아." 이 내용을 보면서 '어? 이상한데?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을 아끼고 도울 수가 있나?' 저도 여기서 잠깐 흔들렸거든요. 이 사람 진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아니 그래서 '점성술사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 나이트클럽 운영하다가 디스코 클럽으로 갈아타게 된 계기가 길거리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해 봤더니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오 이거 되게 잘 맞네.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운명의 남자친구였던 야쿠자 두목하고도 빠이빠이 하게 되면서 점성술 책에 엄청나게 몰두를 하게 돼요. 아주 필사적으로요. 사주 역학이라든지 점성술 같은 거는 짧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카즈코는 엄청난 집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디스코 클럽에 온 손님들한테 점을 봐주면서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해바쿠려에서 쌓은 게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 읽는 법, 원하는 말 해주는 방법,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점성술이랑 완벽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직업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딱 맞는 판을 찾은 거죠. 그렇게 다음 판을 준비하고 유명세를 얻은 다음에 TV에 나가서 막말로 인기를 얻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地獄に 거야. 落ちるわ 이 よ。 멘트가 그분의 유명한 멘트였거든요. 분명히 엄마가 남을 속이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하츠코는 평생 남한테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유명세를 얻었어요. 이 시리즈를 보면 호소키 카즈코라는 여자의 인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의 흥망성쇠가 보이거든요. 해전 후에 완전히 망가진 도시에서부터 살아나는 경제, 그리고 세계 정세에 따라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흥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써내던 사람들, 졸부들이 넘쳐나는 버블이 잔뜩 낀 일본, 그리고 그 버블이 꺼진 후 불안한 사람들이 찾는 점성술까지. 카즈코는 원래 지옥에서 온 욕망 덩어리였는데 혼란스럽고 멍청한 시기를 잘 타서 욕망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딱 맞는 시대가 왔던 겁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죠? 결국 주간지에서 과거가 폭로되고 오래전의 스캔들까지 다 드러나게 되면서 방송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걸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건 선하게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요. 지옥에서 온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살면서 본인을 예쁘게 포장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꽤나 흥미로운 스토리여서 레이디 두아를 재밌게 보신 분이면 꽤 재밌게 보실 거예요. 나름대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라서 영상미라든지 연출이라든지 퀄리티가 정말 좋거든요. 전개나 흐름도 엄청 빠르고 소재도 자극적이거든요. 물론 실제 이야기와 비교하자면 많이 미화가 된 것 같긴 했었어요. 야쿠자도 너무 멋있게 포장을 하고 일본 드라마가 좀 그렇듯이 뭐 캬바쿠라나 호스트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좀 예쁜 면만 보여주는 느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